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학 시즌을 맞아서 예비 고1 또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공부 관련된 내용,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을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공부 관련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는 중학교 내신 시험,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일단 중학교 때도 기존에 공부를 하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을 해보자면 양이 많아집니다. 중학교 시험 범위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안 많아서 공부를 한다면 막 뭐 교과서 통합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첫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나 지금 시험 범위를 전부 안 보고도 줄줄 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벌써 시험이 뭐 며칠이 남았네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승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등급이 A, B, C 뭐 이런 절대평가였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A가 조금 나와도 많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은 1등부터 9등까지 상대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워서 만약에 1등인 동점자들이 1등급 비율을 넘긴 사람 수만큼 생겨난다?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도 곤란하시고 여러분도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듯한 단어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상승한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를 풀어야 해요. 중학교 공부는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을 다 외우고 뭐 필기도 뭐 하려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라고 생각할 만한 걸 한 후에 문제를 이렇게 확인차 풀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공부는 그러기에 조금 어렵고요. 물론 개념 공부도 해야 하지만 문제에 계속 부딪혀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외우기도 하는 거고 문제 푸는 법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중학교는 뭐 여러분한테 양동이를 뭐 10개를 주고 구멍난 양동이가 있으면 뭐 땜빵도 하고 해가지고 양동이 10개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양동이가 뭐 한 10개쯤 될 때는 막 뭐 유심히 하나하나 이걸 쳐다봐가지고 구멍 난 거 있는지 보고 뭐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이고지고 오면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뭐 양동이를 그냥 1000개씩 주고 거기다 물 채우래요. 그러면 그거 한 땀 한 땀 보고 앉아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동이 쳐다보는 거 말고 일단 물을 갖다 부어. 갖다 부은 다음에 물 채는 것들만 여기 구멍을 땜빵해가지고 다 이거 물 채워가지고 양동이 1000개 뭐 트럭으로 날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등학교 공부는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 이번에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내신은 고등학교 때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을 뿐이지 원래 중학교 때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거겠죠. 모의고사는 내신이랑은 달라요. 근데 그 형식이 과목별로 대체로 계속 일정합니다. 국어도 뭐 비문학 몇 지문, 문학 몇 지문, 수학도 몇 번부터 객관식, 몇 번부터 담닥식, 영어도 뭐 몇 번에 무슨 유형, 탐구나 한국사도 뭐 30분 동안 풀 20문제 속에 그 비슷한 배치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건 그 모의고사들이 수능 유형과 유사해서 그래요. 모의고사잖아요. 흉내내는 시험이라고요. 뭐를? 수능을. 수능은 정시,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갈 때도 사용되고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랜덤 이벤트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평소에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공부는 각각 언제 하느냐? 내신 공부는 대략 시험 한 달 전쯤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기간, 내신 시험 기간 뭐 사이사이라거나 방학이라거나 그런 때 항시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계셔야 해요. 뭐 공부 어떻게 하나요? 뭐 하나요? 이런 거는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이 많으니까 일단 그것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수행평가, 뭐 생기부, 세특 이런 게 몰려오겠죠? 그럴 땐 그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챙기느냐? 일단 수행평가를 잘 하세요.
점수는 그 선생님들이 평가 기준을 미리 주시잖아요. 그게 싹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충족하면 세상에 점수를 깎일 일이 없어요. 평가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점수는 그러면 될 테고 사실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뭐 써오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당장 할 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양질의 내용을 담아야겠다 생각하셔야 해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학종에 대해 다뤘던 다른 그 설명이 다녔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고등학교 생활 관련해서는 일단 중학교랑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그 교시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겠고 없던 야자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상 공부를 조금 더 중시한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 있어봤자 중3이었다가 고1이 되면 뭐 급식 순서가 마지막이 되시겠죠? 요 정도? 근데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꼭 명심해라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해요. 이건 반 친구들 전체랑 뭐 싹 다 친해져서 맨날 놀러 나가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은 막 뭐 대화할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하겠어. 내 친구는 0명이야. 이렇게 하자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학교 들어가면 그룹은 뭐 어떻게든 생겨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막 새삼스럽게 막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긴장돼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생각을 해야 할 게 친구랑 지인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해요. 학생들이 특히 그런 게 더 모호한데 왜냐면 그냥 같은 반이면 다 친구고 이름이랑 얼굴만 알면 다 친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별걸로 막 스트레스를 하대요. 막 얘는 내 친구인데 급식실에서 내 옆에 안 앉고 내 대각선에 앉아서 나는 뭐 전교생의 눈치가 보이고 뭐 수치를 느껴서 뭐 서운했네 어쩌네 그러지 마세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 밥을 몇 명이랑 먹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생각을 미리 해두시고 뻘쭘함 금지, 서운함 금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신 경쟁에 있어서 시기 질투 금지. 물론 등급이라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평가로 나오는 등급이다 보니까 경쟁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맞은 성적이 등급으로 변환되고 그런 거지. 뭐 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쟤를 막 제끼고 막 쟤는 나보다 공부 못하니까 뭐 나는 안심을 하고 뭐 이런 마인드 아주 안 좋아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 나는 필기를 안 보여주고 막 꽁꽁 숨길 거야. 막 나는 조별과제 할 때 나는 가성비 있게 막 이만큼만 노력을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 좁은 시야로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구시면 안 돼요. 제발 크게 넓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필기 요만큼 보여줬으면 난 요만큼 손해고 내가 조별과제에 요만큼 시간 썼으니까 쟤도 요만큼 써야 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런 걸 따지지를 마세요. 이게 진짜 크게 보면은 내 좋은 친구 관계 아니면 뭐 내 능력치 상승 이런 걸로 다 돌아와요. 뭐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기부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물론 당연히 학교 학생들끼리 상대적으로 등수가 매겨지는 거지만은 쟤를 깎아야지 쟤가 뭐 이번에 시험 보고 이의 신청을 넣었는데 그게 기각되길 바라야지 이렇게 빌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100점을 맞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1등급이자 1등이 했구나 이런 마인드 이런 넓은 마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몇 번째도 건강 그렇게 끝없이 말하기에도 모자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란. 건강에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모두 포함돼요. 근데 이게 보통 신체 건강 쪽이 무너지면 정신 건강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이려는 보장은 없지만 불건강한 신체에는 반드시 불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운동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짝 양심에 찔리는 건 저도 좀 운동이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운동은 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쁠 때면 운동부터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뭐 석식 먹고 친구랑 막 학교 주변 빙빙 돌면서 산책하거나 했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주변만 돌다가 나중에 학교 옆에 있는 뭐 산? 그런 것도 끼고 돌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도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교실이 학교의 높은 층에 있기도 했고, 저는 항상 반장이었는데, 그래서 뭐 교무실도 자주자주 이렇게 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실험하는 것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건강 유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수할 때, 제가 재수를 12월에 시작했는데, 한 3월이었나부터 몸이 그냥 망했어요. 다리가 아픈 건지 저린 건지 가려운 건지 뭐 구분도 안 가는 느낌이 들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장요근이라고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길이가 줄었대요. 앉아있어서. 그래서 재수하는 내내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은 항상 서서 공부했어요. 진짜 처음에 그 아프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국어부터 탐구까지 쭉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풀려면은 전날 독서실 휴가 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어서 있다가 모건날에 모의고사 치르고 그럼 이제 다음날도 아프니까 다음날 휴가 내고 또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이게 이걸 보고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허약해 이럴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도 선생님 그 임용고시 공부하실 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다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 뭐 어깨가 아프다, 뭐 목이 아프다, 뭐 등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거 아픈 곳 많잖아요. 이거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기만 해요. 미리미리 운동해 두셔야 해요. 진짜 확실히 느꼈던 게 제가 이번에 수능 끝나고 토익 준비하면서 문제집 한 권을 하루에 풀 일이 있어가지고 풀었는데 원래는 바쁘니까 아 오늘 요가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풀면서 이제 저녁쯤 되니까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요가를 갔다 오고 했는데 갔다 온 다음은 확실히 나아요. 운동은 정말 바쁘다고 미룰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요가 한다고 했잖아요. 요가 등록을 2월 중순에 기간이 끝났어요. 지금은 3월 급초반인데 그래서 요가 안 한 지 한 열흘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새 바로 그 다리 아프다는 게 또다시 아파가지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겁주거나 막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본인 몸 상태를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뭐 최소한의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을 하자. 여러분 그 정신이나 생각은 살아있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꼭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본인의 건강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것들 중에서 시험의 범위,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이것들 대비하는 법, 그리고 모의고사와 내신과 모의고사를 각각 언제 대비하면 좋을지, 또 고등학교 생활 관련해서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것 3가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개학 시즌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